북한 정찰총국이 한 고위 탈북 인사를 표적으로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암살 지령설에 휩싸인 고영환 씨는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고 부원장은 콩고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991년에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고영환 부원장은 과거에도 협박성 소포에 피 묻은 도끼까지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탈북 인사들이 암살 위협을 받거나 암살설이 들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실제 암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떤 수법으로 위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전에 살해 위협 때문에 머리맡에 칼을 두고서야 잠들 수 있었다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그는 남한으로 온 뒤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협박 편지는 물론 도끼가 담긴 소포를 받기도 했고 그를 노린 공작원들이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국내 마약 조직원을 포섭해서 황 전 비서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정찰총국의 그 자연사, 그러니까 자기 명을 다 살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 이제 그 위해를 가하라. 이런 지령도 떨구고 네. 실질적으로 간첩들 파견해서 이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지시하기도 했죠.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스위스에서 망명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그는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일 것만 같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주말 측근 파티 등 북한 김씨 왕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을 출간하기도 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1997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북한 공작원의 저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 책을 쓴 곳이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소위 그 북한 김부자 왕 씨의 가문의 이제 그 치족들 그 내부 그런 것들을 많이 폭로하고 알려진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제 알기에는 김정일 장남 김정남이가 당시 아마 마카오 쪽에서 있었는데 국가안전보위부하고도 조금 연계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때 아마 김정남이 좀 주관해서 뭐 작전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휘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또한 암살 위협을 받았는데요. 지난 2011년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한 남성이 박상학 대표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1990년대 말 탈북을 했었는데 박상학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박상학 대표는 테러 기도를 포착한 국가정보원의 통보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고 그 북한 공작원은 그 자리에 나왔다가 체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암살 위협과 암살설들에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한국 내에 남남 갈등을 유발시켜서 일종의 테스타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마 북한이 주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암살, 허구나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단순 협박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되겠습니다.